천천히 눈을 떠주세요. 편안하니 좋죠. 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특히 이제 고객들 만나고 그러면 많이 좀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오전에 한 번, 그리고선 오후에 한 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그래서 자꾸 이렇게 호흡을 하면 내면에 나하고의 통로가 생겨요. 그러면서 나를 더 많이 알 수가 있고, 나랑 더 많이 친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오늘, 라님이랑 용우님은, 용우님? 용우님, 혹시 오늘 랜드마크 때문에 일이 있으신가요? 라님은 오늘 조금 어려우시다고 그랬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용우님도 랜드마크 포럼 때문에, 리크루팅 때문에 힘드실 것 같고, 오영님도 오늘 좀 일이 있어서, 오늘은 저희, 셋이 좀 오붓하게, 어머머머머머머머, 잠깐만요. 오붓하게, 잠깐만, 어머, 잠깐만요. 왜 이게 떠지? 요게 떠야 되는데. 네. 순간 당황했습니다. 재성님은 3개월 동안 수업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수업 자체적으로가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근데 음, 혹시나 이제 막 그 변수적인 약속들이 그거를 좀 컨트롤하는 게 조금 그랬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너무 늦게 집에 오니까 그날은 좀 그 다음날이 조금 피곤하긴 했는데, 그래도 또 새로운 거를 또 몰랐던 거를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게 많아가지고, 감정적인 거를 요 몇 달 동안 되게 저한테 뭐 많은 그 새로운 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너무, 마침 제가 저희 교회 사모님이 제가 한 3달 전부터 일주일 하루에 한 번씩 그 큐티 나눔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큐티 나눔 하는 거랑 요 지금 우리 리치마인드 하는 거랑 두 개를 한 번에 하면서 제가 뭔가 조금 마음에 뭐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두 좋네요. 개를 어떻게 우연히 다 같이 하게 됐는데, 좀 바쁜 시너지 와중에, 효과를, 네. 바쁜 와중에 좀 시간 내서 하루에 한 번 큐티 나눔하고,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이제 리치마인드 하면서 되게 많이 여러 가지가 좀 약간씩 뭐가 좀 변화되고 있다라는 게 음, 좀, 네,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 네, 사람이 바뀌는데, 이 세포가 바뀌는데 최소 100일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100일 정도가 걸리는데, 이 100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21일, 그 다음에 한 50일, 100일, 365일,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삶의 위기들이 오거든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매번 그때의 허들들을 잘 넘기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오죽하면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3일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1일이 어렵고, 한 50일이 어려운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100일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막 힘들 거예요. 이거 맞나 싶기도 하고, 재성님처럼 내가 내 몸에 아니면 나의 마음에 변화가 있는 거를 보면서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효과가 안 나니까, 진짜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약간 힘들기도 하고,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이 과정을 겪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산을 올라가면 이렇게가 없잖아요. 항상 올랐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가 있고, 뭐 주식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항상 이건 없잖아요. 올라왔다 내려갔다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쌓이면 내가 막 좋아지는 것 같지만 또 어느 정도는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있기 때문에 원래의 습관대로 가다 보면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내려올 때는, 아, 뭐야, 나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대부분은 거기서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아니,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다시 또 힘을 내서 조금씩 가고,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같아요. 루아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주 바쁘게, 정신없이. 예. 요즘 바쁘게 밤낮이 좀 바뀌어가지고 계속 새벽에 자고 아침에 쪽잠 자고 일어나서 다시 또 작업하고 막 이렇게 좀 바쁘게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목표가 좀 생기고 지금 공부해야 될 거, 해야 될 일이 조금 구체적으로 잡히니까 힘들어도 괜찮아요. 음,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오히려 목표가 없으면 마음이 괴로운데, 목표가 있으면, 몸은 괴롭지만, 오히려 또 이제 목표를 향해서 또 가는 그 마음이 있고, 갈등을 안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여덟 번째 아니죠? 아홉 번째, 열 번째 시간이고, 이거 잘못 적었 열 번째 시간이고, 혹시 요즘에 이러한 사건들을 좀 들어보셨어요? 음, 요즘에 사기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인과 다단계 사기범이 만나서 막 5천억 정도를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 중에 피해자들의 80%가 60대 이상이고, 그 중에 70% 이상이, 70%가 여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맨 처음에는 막 높은 수익률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 그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를 듣지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맨 처음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사기꾼들은 참 언변이 좋아요. 맨 처음엔 아닌 것 같은데, 아, 내가 이게 궁금해,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논리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엔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 만나면 좀 아리까리하고 세 번째 만나면 조금 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만나면 더 거기에 확신이 들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그 아껴서 모으는 10만 원, 20만 원 모아서 만들었던 종잣돈들이 이렇게 큰 사기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사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잠시만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음,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아트테크. 이 아트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 사업을 한 지가 거의 뭐 길게는 한 8년, 짧게는 뭐 한 4, 5년 정도 해가지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술 작품을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사요. 산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가 샀지만 이거를 이제 갤러리에 맡기면 이 갤러리에서 호텔이나 병원이나 회사에다가 렌탈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투자금의 1%를 나한테 페이백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얘기를 들었었을 때, 아, 이게 말이 돼? 라고 했었었는데, 최근에, 지난달에 여기가 이제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한 1,100명 정도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마이너스를 본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한 900억 정도가 돼요. 피해 금액은 100만 원에서 정말 많은 사람은 16억 정도가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사건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코인이 갑작스럽게 그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도지코인이랑 그 비트코인이 그 정고점을 뚫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한 1200, 아니 1억 2,500을 뚫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코인들이 많이 기승을 부리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너도 나도 막 이제 코인을 사면서 리딩방에 합류하고 그러면서 한 100억 정도를 잃은 투자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투자가 개발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땅 같은 걸 굉장히 뭐 내가 너한테 싸게 주는 거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원금보다 자기네들이 산 거보다 3배에서 5배, 10배 정도 비싸게 해가지고 투자금을 이제 팔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투자금을 지급한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한 5천억 정도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은퇴 자금인데 한 400억 정도를 또 사기를 치고 또 어떤 경우에는 1억 1조에서 2조 정도의 사기를 쳐요. 어.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안 쓰고 안 먹고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면서 정말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는 사기를 네이버에서 치면 엄청나게 많은 사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기를 당할까요? 재성님, 왜 이 사람들은 사기를 당할까요? 빨리 많은 돈을 만지고 싶어서 쉽게. 맞아요, 맞아요. 빨리 많은 돈을 쉽게 벌려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올까요? 급한 마음. 맞아요. 급한 마음, 또 남과 비교하는 마음. 저 친구는 나보다 별로 잘난 게 없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이런 마음,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나는 어느 세월에 돈을 벌까 하는 결핍된 마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탐욕의 마음. 그러고서 욕심. 사실, 왜, 루아니, 왜요? 안 들려요? 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돈의 감정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리치 마인드 명사, 리치 마인드를 하지만 공부를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산을 잘 지키는 것도 사실은 돈의 감정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들 빨리 벌고 싶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급한 마음에 정말 내가 애지중지했었던 돈을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날려요. 날리면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전 재산을 5천만 원 정도를 모으셨던 어머님이신데, 그거를 이제 잃어버리셔가지고 자살을 했었던 사건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이런 쪽에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를 저도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되게 돈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는 굉장히 또 무섭기도 하고 잘 다뤄야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을 잘 다루려면 결국에는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매번 보는 게 중요해요. 혹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멀리, 나는 그런 거를 당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또 이제 주위에서 내가 정말 믿고 정말 자산도 이제 몇십억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서 돈이 버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터지는데 하면서도 안 터지는 걸 보면 마지막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에서 거기는 이제 다들 골프를 치는 사람들끼리만 이런 걸 하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5억을 넣었는데 20억이 됐어요.
근데 그 모임이 계속 유지가 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20억을 본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아, 저건 분명히 터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 터지지 않으니까 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보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이제 굉장히 힘든 일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감정을 공부하는 게 돈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플러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모으기 위한 거이기도 해요. 잠시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어떤 마음 상태가 있는지, 내가 자꾸 돈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자꾸 탐욕스러운 마음이 드는지, 이런 거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매 순간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속에 있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그 투자를 하면서 왜 돈을 까먹냐면 우리의 이제 어렸을 적에 있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근데 자꾸 오빠가 오빠 위주로 가요, 집안이.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오빠가 내 거를 다 가져가. 우리 엄마는 나한테 공평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이제, 누나를 엄청 잘 챙겨주는 그 집안 같은 경우에는 이상해. 우리 집은, 남자를 더 많이 챙긴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누나만 챙기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나도 모르게 이러한 무의식이, 감정이 사로잡게 돼요. 그리고 또 원하는 것을 가져도 충분하지 않다는 마음이 있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걸 갖고 싶어요. A라는 걸 갖고 싶은데 이게 1,000원짜리예요. 근데, 딸한테는, 오빠한테는 5,000원짜리를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내가 1,000원짜리를 가지고 있어도 5,000원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나는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20평짜리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우린 또 누가 보여요? 30평짜리, 30평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벌어야 되는데, 나 쟤보다 부족한데,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서울에 30평짜리를 사왔어요. 그럼 또 어때요? 아, 내 친구는 또 강남에 사는 친구를 만나면 또 내가 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가져도 내 마음에서 내가 이 정도면 됐어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한도 끝도 없이 내 자신을 계속 일하는 대로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내가 연봉이 1억이야. 그러면은, 아, 너무너무 감사해 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내 위에 5억 있고 10억 있으면 어때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했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번아웃이 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잘 살지만, 우리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더 많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또 그 가지지 못했다는 이런 낙오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 아, 쟤보다 내가 공부 더 잘했어. 근데 저 친구가 또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몇십억의 자산가가 되면 또 이제 막 공평하지 않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죠. 비교하면서 살 때 우리의 마음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불행한 마음이 와요. 그래서 이제 이 불행한 마음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누가 돈을 벌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사기가 많은 이유가 어찌 보면 그 결핍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순간 동안 내 안에 마음이 결핍의 마음으로 있는지 아니면 충분한 마음으로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서 어떤 순간 내가 막 욕심을 낼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차린 명상했잖아요. 코끝 최대 의식을 집중하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거를 왜 반복을 했을까요? 나의 욕망을 알아차리기 위해서거든요. 나의 욕망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몸살이 나가지고 추워서 뭘 좀 트느라고 알아차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욕망을 알아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행복할 수 없고, 늘 결핍감 속에 막 살다가 결국에는 불행하게, 돈은 있어도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선 나의 욕망이 저기까지 가 있는 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누군가가, 야, 나 1억 가지고서 20억 벌었어. 라고 할 때, 나도 모르게 거기에다가 돈을 넣게 돼요. 그러고서 이제 투자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투자를 잘하려면 심리전이 95%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투자 잘하려면 쌀 때 사야 돼요. 지금 이제 코인이 갑작스럽게 이제 많이 거의 한 일주일 사이에 적게는 한 5배 정도 오르고 아니야 많게는 5배 오르고 적게는 뭐 한 3, 40% 올랐거든요. 그러면 쌀 때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쌀 때 사기에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아니, 공포스럽거든요. 못 사요. 그래서 남들이 안 살 때 사야 되는데 그때 못 사요. 그래서 지금처럼 막 이제 비트코인이 막 광풍이 일어나면서 막 하루에 10%씩 오를 때 어때요? 살까 말까 하다가 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나의 욕망이 작동할 때 클릭을 하죠. 그러다가 얘가 또 이제 50% 떨어지면 어때요? 내 인생은 글렀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팔죠. 그럼 다시 또 걔가 올라요.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종잣돈 1억으로 투자를 하면 이거를 못하는 사람은 1억을 1,000만 원으로 만드는 거고 나의 그 공포스러운 마음과 탐욕스러운 마음을 적절하게 잘 체크를 하면서 내가 번 거에 대해서 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번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면 그 사람은 1억으로 5억을 벌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21년도에 코로나로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전 세계에 자산이 버블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 유튜버가 어떠한 일이 있었었냐면 이 사람이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5억을 만들어 놔서 배당으로만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갑작스럽게 이 주가가 막 폭락하는 걸 본 거예요. 그날 안 봤더라면 이 사람은 그냥 한 2, 3일 정도 후에 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떨어질 때는 어때요? 공포스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공포스러운 마음이 클릭을 누른 거예요. 공포스러운 마음이 올 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헉, 내가 정말 너무 두렵구나. 이 자산이 정말 반토막이 날까봐 무섭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거를 훈련하지 않으면 알아차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5억이 이제 3억이 되니까 40% 정도가 떨어지니까 이걸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좀 투자를 잘하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이제 한번 2억이 내 자산이 없어졌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성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때는 쉬어줘야 돼요. 나의 마음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안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일단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속 3억이 2억이 되고 2억이 1억이 되고 1억이 5천이 되고 5천이 2천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의 시행착오를 유튜브에다가 올린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돈에 대한 감정과 내가
나의 마음 상태를 보는 게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매 순간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돈은 에너지라고. 그래서 행복한 돈은 행복과 보살핌 누군가를 도와줄 때,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조금 돈을 기부를 한다든지, 그리고선 또 이제 그 돈을 가지고선 사랑하는 사람이랑 극장에 가서 좋은 경험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돈은 행복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돈은 안 좋은 마음으로 주고받는 돈이 이제 불행한 돈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늘 행복한 돈을 건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매번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다 그렇진 않지만, 한 90% 정도는 돈이 나가는 것 자체가 나는 돈이 없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들거든요. 혹시 재성님은 어떠세요? 돈이 나갈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요 근래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예전에 이제 뭐 자녀들 뭐 학원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애들이 이제 학원 많이 다닐 때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나가면 저는 어떤 물건을 사거나 갖고 싶은 걸 살 때 그때 막 죄책감이 들거나 약간 공포스러운 마음이 실제로 많이 들었었어요. 네, 예전에. 네, 근데 요즘에는 내가 번 돈으로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 그리고 네. 뭐 제가 뭐 이거 리치마인드 뭐 첫 달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요즘엔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를 되게 기분 좋게 가질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져서 되게 요즘에는 좀 마음이 되게 편해져 있는 상태예요. 사실 돈을 음, 쓰고 지출하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죄책감이나 두려움, 공포감, 뭐 이런 불안감들이 이제 많이 좀 없어진 상태가 됐어요. 요 근래.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려요. 이 상태가 되면 돈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트레이닝을 해도 또 이제 트레이닝을 안 하면 원래대로 가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알아차림 명상을 하고 블랙홀에다가 넣는 이유가 다시 또 올라올 거거든요. 과거의 그러한 그 습관들과 감정들이 그럴 때 그 감정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늦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옛날에 나의 무의식이 발동하네 하면서 그 공포스러운 마음을 다 넣어요. 그러고 다시 또 이제 그 감정들이 또 다시 올라오면 넣는데도 계속 있으면 이 감정들이 내가 또 정화가 되려고 내 옆에 있나 보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런 감정들을 밀어내거나 미워하지 말고 그냥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면 그럼 또 그 감정들이 또 정화가 될 거예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루아님은 어떠셔요? 네. 요즘 저도 많이 좀 바뀐 편이에요. 사실 약간 뜨끔한 게 제가 과거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금전적으로나 이런 경제적인 여유가 전혀 없는 편이었고 쫓기는 삶이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고 그 신경을 많이 썼는데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만 패패해주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요즘에는 금전적인 부분 투자에 내느라고 생각하고 좀 그런 데는 가춤없이 좀 쓰는 편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를 계속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돈이 행복하고 내가 쓸 수 있는 게 좋고 행복한데, 뭔가가 제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거나 어떠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이게 저의 에너지가 깨져요. 그러면서 이게 행복한 돈이 아닌 돈이 나갈 때, 막 이제 막 약간의 그 걱정 근심이 생기거든요. 그때 또 이제 알아차리면서, 나한테 또 걱정 근심이 올라오네, 라고 또 알아차리면서 다시 또 행복한 돈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해줘야 돼요. 우리의 인간의 기본값은 부정적이고 생각이 많은 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거나 아니면 명상하거나 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계속 좋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행한 돈 같은 경우에는 막 아, 이제 돈 때문에 막 싸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고서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 돈 거래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돈이 나가면 결국에는 정말 사정을 해서 돈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돈 관계를 할 때도 좀 저는 인간관계가 사실 돈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경우에 돈을 빌려주고 어떠한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돈에 대한 원칙을 좀 세워두시면 좋아요. 그럼 그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이제 내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면 주위에서 막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성격이 또 착해. 착하고선 또 남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거절을 못.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또 이제 힘들게 모은 돈을 주면서 결국에는 돈도 받지 못하면서 관계도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인간관계도 굉장히 돈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내 사람과 내가 지켜야 될 선들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선 또 우리가 이렇게 막그 나가야 될 돈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또 막 나가는 거에 결핍감이 느끼면서 왜 이렇게 많이 나가 이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재성님이랑 루아님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아니야 내가 가진 게 더 많아라고 계속 생각을 쉬프트하는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고선 또 이제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죠. 결핍감. 더 벌고 싶죠.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해서는 사실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자산이 한 100억 정도 있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돈을 버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도 굉장히 오래된 폐차 직전에 그런 차를 타고 다니시고, 물도 가장 싼 물을 드시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너무너무 조금 불쌍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00억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의 마인드는 100억의 마인드가 아닌 정말 진짜 단돈 100만 원도 없었던 그때의 마인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면 자꾸 마인드도 레벨업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에 대한 결핍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부자가 될 수가 없고 돈을 쉽게 쓰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늘 결핍의 마음이 올 때 내가 가진 거에 자꾸 감사하는 습관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돈에 대해서 감사의 길을 쌓고 했었던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또 이제 은퇴가 오잖아요. 100세까지 사는데 우리가 은퇴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50세에서 60세면 또 은퇴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노후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되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뭐 코인이란 사기 이러한 사건들이
다들 두려움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50, 60, 50, 60에도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그런데 기웃거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필요한 돈만큼 돈이 나오지 못하니까 노인들이 계속 그런 데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릉 혹시 가보셨어요? 선릉? 선릉역에 커피숍이나 양재동 이런 커피숍에 가면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 60대에서 70대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다 다단계, 다 코인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노인들이 계속해서 그 가난으로 몰리는 이유가 돈에 대한 공부가 안 됐고 돈에 대한 감정이 너무 막 궁핍하고 두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는 몰리다가 악수를 두면서 아까 전에 5천만 원 전 재산을 잃고 이렇게 죽는 사람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이 올라올 때 두려움을 굉장히 잘 쓰면 돼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 속에서 막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이제 감정을 공부한 사람은 두려움을 잘 쓸 때는 어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 돈이 없어서 두려워. 요번에 나갈 게 되게 많아. 그러면 재성님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계약을 하면 되는 거고, 루아님도 더 많은 거래처를 확보를 해서 내가 수입을 더 많이 만들고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되거든요. 사실 두려움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선 지금의 상태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에 내가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두려운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적으면 어때요? 적으면 일단은 머릿속에 복잡한 게 좀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성적으로 나의 두려움의 실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적지 않고 머릿속에 있으면 두려움이 막 서로 엉켜 있거든요. 두려움이 엉켜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옴짝달싹 못해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을 낳게 되고 그러면서 삶이 꼬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는 것도 알아차리고 적으시면서 그 두려움의 실체를 보시고 행동, 나의 실행 방안이 뭔지를 좀 적으시면 좋아요. 그리고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질투가 나죠. 나랑 똑같았어요. 같은 환경에서 다 똑같이 자랐는데 얘가 갑자기 사업을 하면서 와 이제 뭐 강남에 아파트를 사면 어때요? 질투의 마음이 들죠. 그리고 또 이제 영업을 할 때도 저 친구가 나랑 비슷했는데 저 친구가 영업을 잘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질투를 하죠. 질투를 하면 근데 이제 질투를 하면 질투는 좀 이제 이 사람은 좀 밀어내는 감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질투하는 나를 알아차리면 좋겠어요. 알아차리고 질투하는 대신 마음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긍정으로 전환하는 훈련을 계속 하라고 그랬잖아요. 질투의 마음이 올라오면 내가 이 사람이 부럽구나 라고 그냥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아, 내가 이 사람을 질투를 하지 말고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이 사람한테 좀 뭔가 배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했어요? 노하우를 내가 좀 배우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그렇게 물어본다고 저 사람이 노하우를 얘기를 해주겠어? 하지만 재성님 만약에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좀 신입사원이 왔어요. 그래서 재성님 제가 본부장님 제가 뭘 좀 배우고 싶어요 하면 재성님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가르쳐 주고 싶.
그렇죠.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예쁘지 않나요? 네. 뭔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타인한테 어느 정도는 관대해요. 우리는 부자들에 대한 마인드가 저 사람은 진짜 이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졸부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엄청 막 깎아가지고 현재의 삶을 만든 거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된지 알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하면 사실은 밀어내는 마음보다는 아, 참 저 친구는 좀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투하는 마음보다는 밥을 사세요, 그분한테. 커피도 한 잔 사고 맛있는 걸 사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분이 밥값의 10배의 노하우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질투의 마음을 좀 부러움의 마음과 배우려는 이런 마음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그리고 탐욕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실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데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내가 갈 수 있는 속도가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1km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10km를 바라보고 100km를 바라봐요. 어. 한 걸음부터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한 걸음에 있는 게 아니라 저 10km를 바라보고 100km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지쳐요. 그것만으로도 지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1,000원이, 1,000만 원이 1,500이 되고 2,000이 되고 3,000이 되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릇대로 가면서 돈에 대한 그릇을 만들면서 차근차근 자기의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탐욕스러운 마음이 들면은 이제 빨리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전 재산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순간 나의 돈에 대한 감정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자주 체크를 해주고 자꾸 나하고 내가 자꾸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대화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게 단어로 이야기하면 네 개거든요. 근데 이게 삶에서 적용을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이게 되면 진짜 행복한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이 재정님이나 루아님도 조금 부정적인 마음, 돈을 쓸 때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 공포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은 너무 다행스럽게 돈에 대한 느낌, 돈에 대한 좋은 감정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주식도 투자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신감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전 재산이 예를 들어서 3억이에요. 3억이면 우리는 어때요? 빨리 돈을 벌고 싶으면 3억을 다 투자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3억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릇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10%를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를 더 추가를 해서 노하우를 쌓아야 되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자산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있어 보이는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내 전 재산이 예를 들어서 3억이야. 그러면 사실은 3억으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사업을 한 번도 안 했다면 최소 금액 한 3천에서 1억을 넘기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내가 사업을 해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이제 감이 있을 때 조금씩 늘려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맨 처음에 할 때, 속된 말로 가오를 잡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있는 거에다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되게 있어 보이는 사장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한 번도 그 일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면 어때요? 결국에는 어, 노하우를 노하우를 이제 만들 때쯤이 되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노하우는 있는데 돈이 없어서 재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남아공이랑 콜롬비아에서 이제 살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얼마 가져가는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얘기를 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붙어요. 붙으면서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제가 3억 정도 있어요. 그러면 3억에 맞는 사람들이 막 사업을 알려줘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고, 막 이제 옆에서 막 이제 띄어먹고 사기치려고 붙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3억을 다 까먹을 쯤에 되면은 돈은 없는데 노하우는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민이 오면 자기가 받았던 걸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이민이 오면 똘똘 뭉쳐서 그 사람을 도와줘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선한 영향력을 베풀었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 나가서 내가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오면 계속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음.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도 여러분들의 그릇이 어느 만큼인지를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고선 항상,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돈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갖는 것 플러스로 현실도 반영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리치 마인드 이야기하니까, 좋은 마인드만 있으면 무조건 돈 벌 수 있어. 아니에요. 리치 마인드로 해서 좋은 마인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것까지 같이 갖춰야 돼요. 현실적인 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마인드만 하면 이거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거든요. 그래서 자꾸 삶에서의 마인드와 현실하고의 밸런스를 계속 맞추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밸런스를 얼마나 잘 가져갈지를 훈련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 예전에 한번 했었었잖아요. 돈의 의미. 우리의 대부분은 이제 고통의 근원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2달 수업을 진행하면서 재성님은 이제 돈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로 많이 다가오세요? 여기 있는 거 아니어도 좋아요. 돈의 의미요? 음, 나한테 돈은 이런 의미다. 음, 약간 자유, 자유롭게 나를 만들어주는 좋은 재화라고 좀 생각이 많이 음, 들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네. 좋습니다. 그래도 돈에 대한 감정이 되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루아님은 어때요? 저도 똑같이 자율선택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제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나 뭐 이런 거를 충분히 발휘하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자유가 저한테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의미가. 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어렸을 적에 다들 저희는 돈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성님은 어렸을 적에 그 엄마 아빠가 엄청 열심히 일하시고 아끼시고 했었던 그 감정이 지금 떠올리면 어떤 마음이 많이 드세요? 그 예전에 그 느낌이요? 음.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느낌이 좀 떠올랐잖아요. 막 이렇게 네, 좀
쓰면 안 되고 굉장히 어렵게 사셨던 그 좀 힘들었던 마음이 있으셨다면 지금의 마음은 어떤지.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 네, 네, 이제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한테 받았던 이제 그 아, 마음. 네, 네. 요즘에는, 예전에는 좀 심할 정도로 너무 그럴 때는 가족이어도 좀, 아, 뭐 오늘은 안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부담되고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좀 뭔가 막 두려워지고 막 부담스럽고 막 피하고 싶은 감정이었는데, 근데 요즘엔 그런 감정보다는 제가 이제 조금 약간 이제 큰 사람이 돼서 챙겨드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음, 마음이 사랑, 좀 들죠. 사랑이 많이 채워지셨네요. 네, 근데 그 중에도 뭐 정말 이 돈이라는 부분이 뭐 어쩔 수 없이 정말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으로서 해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되게 감사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음, 또 예전에도 제가 막 돈 쓰고 그럴 때 막 죄책감이 생기고 막 부담되고 막 그랬으면 또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음, 요즘에는 뭐 부모님 뭐 생활비, 뭐 병원비, 뭐 먹을 거 뭐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음, 뭐 너무 저한테는 돈 벌어서 이런데 쓰려고 내가 돈 벌고 있는 거지. 음,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게 더 크죠, 이제. 음. 너무 좋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스스로한테 관대해지면 타인한테도 좀 관대해지고 내가 우리한테 좀 관대하지 못하면 타인한테도 이제 관대하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재성님은 본인한테 좀 관대해지니까 가족들한테도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서포트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약간 내가 내 것만 챙기면 좀 이기적인 사람. 약간 이런 게 이제 우리는 어렸을 적에 좀 교육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내가 나를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사랑한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내가 나한테 힘든 짐을 많이 짊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관계도 안 좋아지고 나도 무너지면서 그 사람을 더 이상 도와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김승호 회장님이 돈의 속성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뭐한 10억 정도가 되면 가족들한테 뭐 이제 어느 정도를 해주고 20억이 되면 조금 더 이제 해주고 30억 정도가 되면 더 많은 걸 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의 자산에 맞춰서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걸 정해놨거든요. 저는 그걸 좀 정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해주면 사람이 고마워, 맨 처음엔 고마웠는데, 나중에는 이제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보면, 우울증을 갖거나 번아웃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선 자기보다는 타인한테 되게 많이 베풀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정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을 쓰면 남한테는 1,000만 원 쓰고 막 1억도 쓰고 막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고마워하지 않고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울함이나 아니면은 그런 공황장애까지 오는 사람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그렇게 좀 내가 돈이 있어서 되게 자유롭게 사는 거 좋지만 플러스로 가장 중요한 거는 나고 나의 가족이 가장 중요하고 또 나의 배우자와 나도 중요하지만 배우자보다는 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고서 이제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에 만족하는지, 그러고선 돈을 생각하면 축복의 느낌이 드시는지, 루아님은 돈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전하고 감정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부정적인 생각이 한 40%? 30%? 맞아요, 아, 맞아요. 좌절감이 와도 괜찮아요. 알아차리면 돼요. 아, 내가 또 돈 때문에 좌절감이 느껴지는구나. 아, 과거에 내가 돈 때문에 힘든 마음이 느껴지는구나. 그냥 느끼면 돼요. 그러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감정들을. 아, 나한테 이렇게 힘든 감정이 있네.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다독여 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일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루아, 너 너무 대단해. 과거에는 힘들었지만 너는 이제 좋은 일만 남았어. 하면서 계속 자기를 다독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돈 생각을 할 때 축복받은 느낌이 계속 드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음, 그냥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좌절감이 들 때 그래도 아, 내가 오늘 그래도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서 다행이고 내가 먹고 싶은 밥을 사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주위에도 보면 한 500억 정도의 자산가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두 명의 500억의 자산가가 있어요. 근데 한 분은 되게 그 돈통이 되게 크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베풀고 그런 분을 보면 아, 저도 좀 저렇게 돈을 벌어서 저렇게 좀 크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분은 똑같이 500억의 자산가인데 그분은 이제 가면은 맨날 이제 막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음, 그런 걸 보면, 아, 돈이라는 게 정말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저 사람한테는 500억에 가지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되게 짐일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차라리 500억, 이 500억을 만드는 과정과 이걸 또 유지하려고 하면 세금적인 부분이나 사람에 관련된 거나 신경 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500억이 있는 게 숫자로는 부자지만, 아, 행복한 부자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거에 계속해서 감사하고 좋은 마인드를 가지면 나중에 10억을 갖게 되고 30억, 50억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행복한 부자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거를 다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게 뭐냐면 저희가 2달을 했잖아요. 2달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자꾸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본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예전에 돈 때문에 좌절되었던 여러분들의 꿈, 그리고 이제 돈과 관련돼서 이제 가족 간의 불화도 있었고, 돈으로 인해 겪었던 제일 힘들었던 사건들도 지난번에 말씀했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좀 많이 풀리셨나요, 재성님? 저요? 음, 그때 처음 이게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 리치마인드 교육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 여름에 6월 달, 7월 달 이럴 때 말씀해 주셨을 때 사실은 저도 이제 가족한테 이제 되게 큰 항상 저한테 가장 힘든 일이 이제 가족이 돈으로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되게 오랜만에 또 생겨서 되게 큰 돈을 또 빌려주게 됐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버는데
자꾸 이렇게 그 아까 뭐 좀 안 좋은 일로 자꾸 그러니까 감정이 좋지 않은 그 돈의 쓰임이 이제 자꾸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거를 좀 이제 같이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하셨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달 반 정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네. 그게 너무 저를 계속 힘들게 만드니까 계속 와서 부탁하고 뭐 계속 도와달라고 하고 근데 그거를 또 저는 끊어내지를 못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다 연결돼서 근데 다행히 그 한 달 반 정도 있었던 감정이 잘 그 추스려져가지고 지금은 그 감정이 없는 상태에 들어와 음, 있다라는 것도 되게 다행이고 네. 그리고 다행히 또 그 빌려갔던 가족이 본인이 상환하겠다라는 그 플랜에 맞춰서 지금 2달째 잘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 10달 정도 남았으니까 이게 잘 다행이에요. 들어 그래도 받고 계시니 얼마나 좋아. 예, 받고 있어서 받고 있는데 그래도 뭐 네, 너무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었는데 음, 또 그 가족도 되게 저한테 고마워도 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에 그러니까 돈을 누군가한테 이제 가족이라도 빌려주고 뭐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진짜 기준을 만들어 놔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안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1번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되면서 이제 너무 가족이라고 음, 너무 그런 부분을 너무 이제 끝까지 용인해 주고 그러지는 않아야겠다. 근데 이제 그게 또, 뭐, 정말 가족이니까 그냥 막 정말 매정하게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감정적으로 그게 해소되고 해서 참 다행으로 잘 생활하고 있다라는 게 한 달 반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네. 그 감정에 되게 너무 서운도 하고 자꾸 나한테는 계속 이런 일만 일어나지? 막 음, 돈만 좀 어떻게 생길만 하면 왜 자꾸 나한테 와서 이렇게 돈 빌려달라는 사람 음, 자꾸 이렇게 어디 나갈 일이 왜 의미 없이 좋은 의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다 돈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좀 노력하면 사라지고 해서 그 감정적으로 되게 안 좋아졌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지금 뭐 5% 10%또 없을 정도로 이제 감정은 사라진 상태라서 네. 또 이 수업을 시작하게 됐던 또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참 네.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변화를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변화가 있으신 게 또 이제 재성님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그 10억을 이 사람한테도 주고 저 사람한테도 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다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씩 이제 재성님이 변화가 있으셔서 너무 다행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우아님은 좀 어떠셔요? 저는 좀 다른 상황이라서 사실 재성님처럼 아니면은 지금 대표님처럼 약간 선생님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예 지금은 없다 보니까 너무 해맑게도 나에게서 누군가가 나의 재산을 가져가거나 그럴 일은 없지만 예전에 제가 돌이켜보면 제일 문제점이 그 먼저 간 친구가 가장 큰 잘못된 점은 하나만 딱 대자면 당연한 거가 너무 있었어요. 저는 음, 성향상 누구한테 싫은 소리, 네. 어, 누구한테 뭐 돈 빌려달라는 소리, 이런 소리 하는 게 자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고 살자. 이런 주의였거든요. 피해 없이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잘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는 그게 도움을 받아서 쓰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군가 도와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세상에 당연한 음, 건 없는 거거든요. 그래요. 음, 제가 그 친구를 더 감사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많이 생기면서 좀 영향력이 바뀐 것 같아요, 저한테.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됐고, 한동안은 번아웃도 오고, 진짜 침대 밖에 나가기 싫어서,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도 없고, 음, 많이 좋아졌어요. 음,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요. 이러다가 이렇게 바뀔 때 진짜 에너지가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그곳에 이제 마음의 에너지가 바뀌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부가 좀 더 많이, 행운이 많이 생기잖아요. 루아님 어디 가면 막 이렇게 뭐가 이게 당첨된다 그러셨죠? 네. 그것도 운이 바뀌는 거거든요. 운이 그게 바뀔 때 긍정적으로 뭔가가 바뀌었어요. 당첨도 잘 되고 누군가가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또 전화가 오기도 하고 뭔가 하면 뭔가를 받기도 되고 이런 게 되지 운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재성님이나 루아님이 돈에 대해서 조금 좀 많이 내려놓고 감정이 좀 좋아지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나눔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서울, 남산의 서울 야경을 이렇게 볼 경우에 우리는 5명의 사람이 5가지의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은, 아, 나도 저런 빌딩의 주인이 될 거야 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누구는 잘 먹고 잘 살고, 왜 누구는 저렇게 가난한 거야? 정치인들이 잘못된 거야?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는 거야? 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아유, 저기에 뭐, 그냥 뭐 빌딩도 있지만 그냥 나는 나의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번째는, 나는 내 집 마련을 꼭 해야지. 저기에 있는 저 아파트에 내가 꼭 들어가서 살고야 말 거야. 하고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휴, 참,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나는 정말 저 많은 집 중에 내 집에 하나도 없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우리는 하나를 보는데도 그거를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되게 다양하죠. 재성님은 이렇게 남산의 야경을 보면 어떤 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2, 3, 4, 5번이었어요. 저는 20대 때 뭐 부모님도 가난하고 정말 좋은 집에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음, 그리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참 좀 뭔가 못됐을 것 같고 음, 그돈 많게 된다라는 저도 그럼 그렇게 못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저도 뭐 이제 예전부터 해왔던 뭐 중에 제가 저도 이제 몇 년 안에 이루고 싶은 꿈이 저는 이제 송파구에 그 한강변에 올림픽공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가고 싶은 곳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거기 동네에 살고 싶다 이렇게 네, 살아야지 이렇게 거의 지금 된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음, 1번에 음, 이제 가까운 사람이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진짜 이 정도까지 살았는데 그, 두 달째 됐을 때 그 멘탈 블록. 그러니까, 내가 뭐, 거기까지 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깼다라는 게 나도 저만큼의 그런 삶을 뭐 지금 젊었을 때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처럼 앞으로도 또 그런 몇 배 점프를 해서 거기에서 지낼 수 있다라고 이제 멘탈 블록이 깨지게 된 게 음. 저한테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멘탈 블록을 깨셔서 너무 축하드리고, 그 아파트 구매하고 네, 싶은 그 지역에 우리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에 미라클 맵 하잖아요. 네, 그때 그 살고 싶은 그 아파트 사진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네, 맵에다가 그 네, 중간에 우리가 그걸 적었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살고 싶은 그 동네랑 그 이제 뭐 그 올림픽공원역에 있는 그거랑 아파트 사진이랑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음,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가 있게 되거든요. 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루아님은 저도 같은데 예전에는 그 부모님한테 학교만 살고 진짜 좀 뭐랄까 좋은 재테크라든지 올바르게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올바르게가 아니라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창출하는 거 좀 많이 부족했으니까 열심히 일만 하셨었고 그에 비해서 저에게 오는 거는 가난이라는 거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좀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빌딩은 아니고 저는 살고 싶은 동네가 평창동이거든요. 오, 네, 평창동 이 좋죠. 네. 약간 산이 보이는 홍진경 집 같은 그런 좀 아늑하고 평온한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서 저는 1번을 빌딩은 아니어도 평창동에서 사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지금 계획은. 그래서 좋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때 1번이 저한테는 조금 와닿. 음. 그러면 루아님도 우리가 4주차에 미라클 맵 할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조금 그 미라클 맵을 한 두세 개 정도 만들 거거든요. 만들어 오세요. 아니면 이제 저희가 같이 만들 거예요. 같이 만드는 게 좋겠네. 같이 만들고 그래서 그때는 평창동에다가 예쁜 집, 음, 이렇게 집에서 사는 거, 그거를 이렇게 사진도 찍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미라클 맵을 만들고 그거를 또 이제 실현하는 거를 또 이제 상상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너무 네. 좋습니다. 그리고선 삶의 풍요가 흐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자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부모님한테.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남한테 잘하죠. 그러면서 이제 막 돈을 주기도 하고, 시간을 주기도 하고, 마음을 주기도 하다가, 살짝 이제 좀 뒤를 좀 맞기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다가, 결국에는, 정말 내가 신뢰하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자신이라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죠. 어, 내가 내 스스로한테 내적 대화가 되게 중요해요. 그 내적 대화. 아니야, 재성아, 너 할 수 있어. 루아야, 너 할 수 있어. 당연히 이 아파트 살 수 있고 평창동에 집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주는 내적 자아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내적 자아는 뭐냐면 무슨 아파트는 그냥 지금 사는 것도 감지덕지지. 네가 뭘 해서 그렇게 벌 거야. 지금 이렇게 사는데. 하면서 우리는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내적 자아가 있어요. 사람한테는 누구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가 나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바꿔주는 거야. 아니야. 할 수 있어.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가 올 때 그걸 아니야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걸로 계속 전환시켜줘서 하다 보면 우리의 무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무의식에 그렇게 부정적인 내적 자아가 있는 건 부정적인 정보를 평생 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 선생님이, 엄마, 아빠가, 그러고서 주위의 그 사람들이 넌 할 수 있어. 넌 최고야. 너무 사랑스러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나요? 그쵸? 너 이것밖에 못했어? 너 왜 이렇게 게을러? 좀 제발 공부 좀 해.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스스로한테 계속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사회가 말해주는 거를 우리도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한테
부정적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 때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내가 여지껏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을 벌었으면 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 연봉 5억이야. 나 10억도 할 수 있어. 그리고서 내가 지금 이제 뭐 파이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모티콘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거고 지금 디자인으로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 사업을 더 키울 거야. 라고 계속 나한테 힘을 주고 신뢰를 주고 사랑을 줘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부정적인 정보를 주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조금 거리를 멀리 하는 게 좋아요. 그게 부모님이어도 그렇거든요. 가족이어도 그래요. 가족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 또 다른 가족 역시도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계속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이렇게 가려고 하면 옆에 사는 사람이 어때요? 나를 자꾸 끌어내려요. 올라가면 끌어내려고 올라가려면 끌어내리면 결국엔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정보를 주는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가족이어도 당분간은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를 온전하게 이렇게 약간 갑옷처럼 옷을 입혀주면 어때요? 아, 내가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득 차면 누가 정보가 와도 내가 그거를 반사를 하든지 반박을 할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힘이 없으면 어때요? 계속 그 얘기를 해주면 아,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허황된 꿈을 꾸는 건가? 하면서 자꾸 이제 같이 이렇게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나한테 좋은 정보를 주는 사람을 옆에 채우세요. 내가 변화가 될 때까지. 그러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책감이나 돈을 쓸 때의 죄책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어라는 질투, 그러고서 아, 나는 20평 사는데 쟤는 30평 사네. 나는, 지금 경기도 사는데, 쟤는 강남 사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막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비교를 할 때, 아, 내가 또 비교를 하네. 근데 이러한 비교하는 마음이 나한테 1도 좋지 않아. 라고 알아차리고 계속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선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아름답고 행복한 거잖아요. 아까 재성님이 부모님한테 무언가를 생활비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자신한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루아님이 본인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또 이제 그 AI나 이런 걸 통해서 투자를 하면서 더 많이, 더 레벨업된 비즈니스를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돈이 우리의 삶을 더 굉장히 풍요롭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으로 인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그리고 큰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작은 거라도 조금 사람들한테 나눴으면 좋겠고 그러고선 그냥 이러한 것이 꼭 물질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좀 힘들 때는 그냥 좀 힘내라고 문자 하나 좀 보내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 그것도 이제 나눠주는 마음이고 내가 있으니까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풍요롭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풍요의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조금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사항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루아님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 저는 감사했기를 사실 이번 주에도 인신직고를 하자면 한 번도 못 썼거든요. 네. 나는 핑계로 음, 정확히 기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시간은 없어도 내면 되는 건데 제가 핑계로
못 썼습니다. 네. 너무 음. 뻔뻔하죠? 근데 다음 주에는 혹시 이런 과제가 또 있는지, 이거 계속 쓰고만 저희가, 쓰라고 했잖아요. 네, 감정일기 20일을 쓰는 거 했잖아요. 예, 그거 계속 쓰는 거, 네, 네, 계속 쓰면 좋아요. 네. 근데 그, 감정 일기를, 죄송한데, 그, 돈에 대한 감정만 쓰는 건가요? 아니요, 다 쓰는 거예요. 살아온 삶에 대해서. 돈에 대한 감정도 쓰고, 또 이제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럼 재성님 또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이 정도를 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안 되고 미뤄지면 어때요? 좌절감이 느껴지죠. 음, 그런 것도 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럴 때 좌절감이 느껴졌다 쓰기도 하고 또 이제 굉장히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잘 됐을 때 기쁜 마음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거를 무심코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 얘기를 쓰면 뭐가 좋냐면 첫 번째는 나의 감정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까 전에 질투나 뭐 탐욕이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을 우리는 관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정들이 올라오는 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음, 그런데 이거를 관찰을 쓰려면 어때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관찰을 해야 쓸 수가 있잖아요. 쓰면서 내 마음에 관찰이 돼요. 그러면서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좋냐면, 아, 감정을 통해서 해소돼야 될 감정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떠한 감정들이 올라오는 게 취약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내가 나한테 스스로한테 용기를 줄 수도 있어요. 루아야, 잘할 수 있어. 힘들어. 힘들긴 하지만 넌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한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용기를 주지 않아도 적는 것만으로도 나의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복잡한 마음들이 다운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내 안에 그 응어리졌던 감정들이 많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쓰면서. 음, 음. 근데 저는 네, 그,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 이제 루아님만 계시고, 네, 그, 조라님이랑 용은이랑 없잖아요. 여보세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랑 이제 일적으로 연관돼 있거나 이제 근처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써서 공개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는 그러실 제 수 있어요. 네. 마음을 이렇게 딱 공개하는 게 좀, 약간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쓰고는 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음, 노트를 준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음, 재성님을 쓰시고, 그러고 나서, 오늘이 12일이죠. 12일 완료. 감정일기 쓰기 완료. 음. 13일 감정일기 쓰기 완료. 그게 뭐 이렇게 하면 어떤 돼요. 형식이나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날 예, 새롭게 그날의 쓰시면 감정이나 돼요. 뭐 이런 일어나는 그런 나의 심리적인 거, 감정적인 거를 이렇게 계속 파악해보는 맞아요. 면서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아, 맞아요. 이럴 때 이렇구나. 내가 이럴 음, 때는 이런 감정이 막 일어나는구나.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을 좀 보라고 하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감정들이 우리는 좋은 감정, 나쁜 감정으로 나눠요. 그래서 좋은 감정은 막 너무 좋죠. 근데 나쁜 감정들을 우리는 그걸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그 감정을 내가 수용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나한테 올라오는 그 나쁜 감정, 부정적인 감정도 수용할 때 삶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용우님이나 라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도 나고 긍정적인 감정도 나이고
그냥 그 감정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감정일 뿐이라는 거를 이 감정 일기를 쓰다 보면 그걸 알게 돼요. 그럼 나중에는 용우님이 그 감정을 알아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아, 내가 진짜 오로지 나의 감정을 정말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그래서 쓰시다 보면 어느 순간은, 아, 이거 별것도 아닌데 내가 이 감정 때문에 되게 힘들었구나 하면서 그 나를 지키기 위한 아주 그 단단한 갑옷을 내려놓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음. 그러면 재성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음, 네, 음,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음.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아니요. 아까 그 마인드맵 네, 그거를 할 때 아직은 안 해봐가지고 뭐 네. 미리 뭐 좀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4주차에 할 건데, 3주차에 언지를 드리면 지난번에 이제 제가 드렸던 그 종이 있잖아요. 네, 종이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오실 네, 때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한 사진을 좀 준비해 오세요, 사진. 이거 사실 오프라인에서 하면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할까 했었었는데 이제 워낙에 이제 저희가 막 동서남북으로 있으시니까 이루고 싶은 사진을 세 가지를 준비를 해 오시는데 이게 또 너무 시간이 멀면 지쳐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 안에 이루고 싶은 사진, 1년 후에 이루고 싶은 사진,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까 전에 그 아파트에 살고 네, 싶고 그 평상동에 살고 싶은 그 사진 해서 약간의 단기, 한 중기, 장기로 해가지고 원하는 그림을 좀 사진을 가지고 오시면 이게 계속 시각화가 되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진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때 꼭 이렇게 안 가요. 음.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 되게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 진짜 저희는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같이.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저도 이제 재성님의 나눔을 보면서 저도 또 돌아보게 되고, 루아님을 통해서 또 저도 같이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진 하나 찍을게요. 아, 루아님 너무 화나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 뵐게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